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요 루비레드라고 하는 요 이제 책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시타르타, 그죠? 시타르타. 음, 자, 이 시타르타입니다. 요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뭐라 그럴까, 책을 읽으셨을까? 책을 구입을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읽으셨을까?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내가 확인이 아니라 내가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자라고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를 루비 레드라고 하는 이 로렌 슬레이터 작가인 로렌 슬레이터 이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 박사. 미국의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뭡니까 이 책을 이제 지은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 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책은 음, 뭐 심리학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보여주기 싫은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 갈등과 상처, 그리고 상대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증오, 질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질투와 증오, 그리고 갈등과 상처, 그다음에 좋아함과 미워함,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추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드러내고 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다가 우리들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 면모, 원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있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실상과 허상이라고 했을 때 실상과 허상, 실상과 허상이 실상과 허상. 이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실제의 나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꾸며진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내가 나로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나로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허허허허 이렇게 살지만 속으로는 아주 변대기 소갈머리 이 아주 좀 이 뭐 질투도 많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제가, 어, A형이거든요. 어, 아마도 이제 트리플 A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진짜 소심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주 속 좁은 인간인 것을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 뭐 굉장히 대인 같고 굉장히 예, 그거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허상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그 허상으로 살고 있지만 그 허상이 원래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제 나를 들여다봤을 때, 음, 그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제가 책처럼 음, 그 아주 대단한 그 대덕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예, 어렵기 때문에 내적 갈등도 많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음, 자기 비판, 자기 비판이라 합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책이 우리들의 이제 숨겨진 누르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내면을 이 책이 이, 적고 있다는 겁니다.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모두의 제 스스로를 다 드러내었듯이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 나를 보여주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작은 인의 사랑의 그죠? 어질인자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이 인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어, 이 인이라고 하는 이 씨앗, 사랑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내 속에 늘 간직하도록 노력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 내 마음이 이 인으로 가득 차기를 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이 어떻게 하면 요 인한 사람으로 인이 완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들 어, 삶이지 않을까, 인간의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서, 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어짐과 같아지는 그런 어떤 과정,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유학에서 공부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공부, 야, 공부해라, 이제 공부하자, 또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결국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과 같아지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삶의 과정이며, 이 삶의 과정이 결국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러한 진면목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실제 우리가 나로서 살고 있는가, 실상인가, 실제의 나인가, 아니면 이제 허상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부분요. 실제의 나가 아니지만, 이 허상을 꿈꾸면서 허상으로서 이 철저하게 가면 속에 가려져 있는 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 뭐, 이게 허상인지, 뭐, 실상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고백에 해당되는 측면들처럼 저도 이 실상과 허상이 같아지는 그 상태로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우리가 유학에서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성한 상태를, 실상의 상태를 우리가, 자, 이 정성을 기울여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성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허상의 상태는 바로 두 번째의 나, 이 아라고 하는 버그마자죠. 두 번째 아죠. 두 번째의 마음, 이 두 번째의 마음이죠. 이 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의 마음이, 이 두 번째의 마음입니다. 자, 이 성이 바로 이 선이 되잖아요. 이 선이거든요. 자, 선하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두 번째의 마음, 이 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불선이죠. 선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 불선의 마음. 선하지 않는 마음을 선한 마음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즉, 이제 실상과 허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공부의 과정이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나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 위해서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인과 불인이라고 했을 때 이 아니불자에서는 조금 멀어져 가고, 아니불자를 떼버린 인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대척점,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그죠? 우리가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를 고민하는 이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죠. 요 길 갈까, 요 길 갈까. 이 선택의 순간.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선택이 이 좋은 선택이기를, 잘한 선택이기를 바라면서. 근데 우리가 공부는 바로 이 선택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공부는 바로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취사 선택이잖아요. 취사, 우리 몸뚱아리는 이 영혼이 우리 몸뚱아리 속에 모였을 때 생이 일어나고, 버려졌을 때, 예, 버려졌을 때 우리는 죽음이 되는 취사. 그러니까 이 모였을 때는 삶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삶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아무튼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한 과정들이 바로 이 공부의 과정이지 않을까. 로렌스 레이터,
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쓴 바로 이 루비레드라고 하는 이 책 속의 글들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을 어떤 내면입니까? 애정과 상처, 외면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애정과 상처,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질투심과 소유욕이라고 하는,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들을 이 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치부를 어, 드러내버리고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 바로 이 루비레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레드는 바로 14편의 창작 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루비레드. 이 책은 절판이 되었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마 이 중고 서점에 가야 이 책을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몇 권을 샀는데 몇 권을 샀는 책을 몇 사람이 가져갔는데 돌려주지를 않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어, 물론 이제 책을 가져가서 뭐 돌려주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닌. 예.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읽어가면서 이 작품이 여기 있어요. 이 작품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루비레드. 백설공주는 해가 갈수록 아름다워졌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 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미모는 태양처럼 빛났고 왕비보다 더 아름다웠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1000배는 더 순간 왕비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불그락 포르락해졌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왕비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자존심이 잡초처럼 커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 자, 백설공주를 이야기할 때 이 백설공주는 계모였잖아요. 여기서 로렌스 레이터는 계모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친모로 설정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친모. 자, 당장 그 아이를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하여라.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해친 다음 간과 패를 가져와 너의 행동을 증명해 보여라. 사냥꾼은 왕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원래 그림 형제가 쓴 동화의 이 백설공주예요. 자, 나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그죠? 들려주고 싶다. 나는 백설공주의 계모가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계모라고 하면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들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이게 로렌스 레이터의 루비 레드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예요. 이게 그림 형제의 글을 가져와서 자 이거를 다시금 새롭게 이제 쓴 글이죠. 쓰 나가겠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항상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딸의 문제다. 그것은 원초적인 관계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 이 둘만이 있을 때 오롯이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서의 나예요. 여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 지위가 공고했는데 딸이 태어남으로 해서 이 남편의 사랑이 어디로 가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늘 머물러 있다가 남편의 사랑이 딸에게 가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아이 이름을 생각해. 백설공주가 아니라 루비레드라고 부르고 싶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지만 정말 미운 루비레드. 아이의 아버지인 국왕께서 내 의견을 물었다. 당신은 아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요즘 루비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새겨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정치적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사실은 백설공주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 38살이 되어서야 나는 그 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때도 물론 나는 매력적이었다. 길고 화려한 귀걸이를 달고 다녔으며 인디언 무늬가 있는 치마를 즐겨 입었다. 그때 나는 아이를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 왜? 이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이 늘 한결같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남편의 사랑이 대상이 뭡니까? 아이에게 바뀌고 말. 그죠? 여기 아이가 진통이 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때 사람들이 국왕을 모셔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이를 낳는 방에 남자가 들어오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왕을 모셔와 아뢰었다. 도리가 없습니다. 아기씨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슬픔과 분노가 퍼져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왜 아이를 원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후계자가 필요해서, 놓을 사람이 필요해서, 연인이 필요해서, 왜? 왜냐 말이라. 지금까지 그 이유를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이를 원하죠. 그죠? 예, 자신.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이를 늘 생각을 하죠. 예,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줄 또 하나의 대상. 음, 그런, 내가, 어쨌건,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음, 뭔가의 이 의미들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음, 자, 여보, 힘을 주시오, 힘을. 그가 나의 두 젖꼭지를 잡고는 힘껏 비틀었다. 너무나 세게, 너무나 완벽하게 그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비틀어야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눈처럼 하얗구나. 남편이 속삭였다. 그가 얼굴을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그의 콧등에 불러 들러붙어 코를 빨기 시작했다.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다. 자, 남편의 사랑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좋아서 백설공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루비레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비레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제 좋은 아이이더라도 어떤 열정의 대상, 이 바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주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 지금 비록 늙고 눈도 침침하지만 나는 아직도 멀리 넓게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제 육순의 여인도 여전히 이 자신의 피부가 아름다워지기를, 탱글탱글하기를 이제 그렇게 바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이 글은 쓰여졌습니다. 이 자료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입니다. 루비 레드는 루비가 지니는 붉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루비는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가장 완벽한 보석으로 보석 중에 왕자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내가 쓴 글이에요. 이제 루비 레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 이 소설을 읽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 루비 레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루비가 지니는 색깔은 붉은색으로 레드 또한 뜨겁고 열정적이며 강력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와 권력, 단합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루비는 풀금을 지니고 있는 보석 중의 보석이니 왕비가 백설공주를 루비레드라고 한 것은 국왕인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딸 이렇게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딸에 비해 왕비인 아내 이 소외심, 소외감 이런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작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왕비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본문 중에 이렇게 해서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항상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딸의 문제다. 가장 원초적인 관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딸과 딸은 여자와 여자로서 한 남자에게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예, 심리학적으로 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서 루비 레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남편과 딸에 의해 소외된 한 여인의 절대적인 고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루비레드, 왜 하필이면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 책을 루비레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 로렌스 레이드가 썼을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부부 이상의 어떤 그 한 개인이 지구인이고 있는 한 그 성적 존재,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내면적 갈망, 소유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탁 끄집어내서 어, 도드라지게 해서 쓴 것이지 아니겠는가. 물론 아까 이 이야기에서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좋은 그런 딸이지만 우리들이 내면 속에, 내면 뭐라 했습니까?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있고 했을 때, 인신과 도심이라고 했을 때,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 뭐, 아주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요 마음 다른 한켠에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이제 요런 마음이, 요 마음에 우리들 속에 요런 것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로렌스 레이트가 말하고 싶은 바로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예, 마음이란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들 속에는 애증과 상처 그리고 질투와 소유라고 하는 이런 욕망의 감정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의 감정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요소와 그런 갈등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 부분들이지만 우리들 속에 바로 이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렌스 레이트의 이제 루비 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 루비 레드가 로렌스 레이트가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인연이 되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 올려놓는 이 루비 레드라고 하는 이 책을, 이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음,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예, 교차하는데 그러나 이제 마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한 학기 한해 의미들을 만들어 뭔가를 찾아가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다음 주에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한 문제는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한 문제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먼저 공지를 할게요. 예, 공지를 할 테니까 15주차 기말 시험 그 부분을 중간중간 다음 주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그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방학 동안 늘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